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티볼리 언제 해주시나요? 언제 하실 계획이 있나요? 라는 식으로 물어보셨던 분이 또 계셨고, 원래는 여러가지 쇼츠 해볼까 뭐 해볼까 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원래는 요 묶어서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도 보시는 분 요즘에 많이 줄어들고, 요거를 보시고 싶어 하시는 분보다는 매물을 싼 거를 찾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지 않나 이런 생각에, 그리고 또 썰, 그 다음에 이론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 그리고 또 이거를 하면은 10분 언저리 왔다 갔다로 할 수가 없어요. 고정관념이 있어갖고. 그래갖고 이거 보면은 숫자랑 뭐 글씨가 너무 많아갖고 보기가 뭐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봐도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도움이 되시는 분이, 드리려고 하는 의도를 좀 감사하게도 잘 파악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해야지 라는 생각이 또 들어서, 요거를 뭐 올해 말까지는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열심히 요청을 해주셨으니까, 항상 모든 유튜버들이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고민이 많다라는 건데 최선을 다해서 오늘 오전에 열심히 조사를 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이 시세 그냥 대충 한 게 아니고요. 제일 싼 거는 티볼리가 499만원이 제일 싼 거고, 제일 비싼 거는 1370짜리가 제일 비싼 거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뉴 티볼리는 23년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더 뉴 티볼리는 2대밖에 없었고요. 이거는 이 가격 정찰제가 아니라 다 깎이기 전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뭐 엔카를 봤는데 이 차 엔카에서 봤어요. 근데 이 가격보다 싸던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깎이기 전 금액이, 딜러 전사는 알선 딜러들이 남길 수 있도록 텀을 좀 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엔카나 뭐 KB 차차차에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모든 매물들이 그렇고, 제 사이트가 항상 뭔가 좀 더 똑같거나 약간 더 제 사이트가 클린카즈.com 여기가 더 비쌀 수도 있는데, 제가 비싸게 팔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는 점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티볼리는 15년식부터 나왔어요. 가솔린은 206대 티볼리가 있었고 디젤은 116대가 있었는데, 이 금액은요 가솔린 위주예요. 다 가솔린 위주. 디젤은 문의를 주시면 제가 따로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가솔린 위주로. 왜냐면은 요즘에 디젤 찾으시는 분들보다 가솔린 찾으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 않나 라고 양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디젤이 요즘에 둘 다 시점이 이상하게 1500원대예요 휘발유가 아무튼 초반대 그 가격이라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게다가 또 미세먼지, 옛날부터 인식 자체가 5등급 4등급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저공해 차량 단속 이런 거에 하도 뭐 이런 거에 경험이 축적이 되다 보니까 디젤을 이제 기피하고, 뉴스에서도 요즘은 좀 그렇습니다만 3, 4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에 항상 스모그가 많았어요. 요즘에 스모그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지 모르겠는데, 미세먼지 뭐 그런 거, 뭐 중국발 뭐 이렇게 해갖고 원인이 뭐냐, 중국이 원인이다, 디젤차가 원인이다 뭐 하는데, 전보다는 조금 좋아지지 않긴 한데, DPF라는 장치가 있어서 요즘에는 바깥에 폴폴폴 그런 게 별로 없는데, 가끔 쌍용차 옛날 거 액티언, 카이런, 코란도 스포츠 뒤에서는 매연이 하얀 연기 방역하듯이 그런 게 가끔 보이긴 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쌍용차 옛날 거는 어렵구나 라는 거를 느낄 때가 많은데, 쌍용 예전 무쏘부터 타셨던 분들은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이 디자인은 소울과 미니와 여러 가지를 접목을 베낀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접목을 왜냐면은 어디를 봐서 미니랑 똑같진 않은데 약간 그런 느낌이 나서, 전 처음 봤을 때 그런 느낌이 좀 났고, 이거는 랜드로버 느낌이 나는 느낌이 있지 않으십니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디자인 보면은 여기 밑에 범퍼를 구겨갖고 접힌 듯한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엉성하다고 해야 되나? 좀 이상했어요. 요즘 차들을 많이 봐서 그런가? 근데 그때부터 느꼈는지 여기다가 조금 이제 가미를 했고, 티볼리 아머 다른 것들도 그냥 접기만 하진 않았습니다. 이거를 접었다라고 이제 보통은 표현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만의 표현인 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뷰티풀 코란도라고 또 넣을까 하다가 안 넣습니다. 티볼리 물어보셨고 했기 때문에, 원래는 같이 넣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4대 4대 이렇게 좀 맞추는 게 좋지 않나 싶은데, 이게 제일 인기가 있지 않나 싶어요. 뒤에를 보면은 요즘에 서울을 가니까 이 2줄짜리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이것만 보여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인천에서도 요게 좀 많이 보였어요. 그리고 수원을 가서도 요게 많이 보였다. 전국이 다 비슷비슷하겠죠. 뒷모습을 봤을 때 요게 좀 더 많이 보인다라는 거는, 이런 것들은 조금씩 파시는 건가?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타시는 분들은 타는 건데, 제 눈에 보이는 게 뭐 요런 게 눈에 보여서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티볼리 그냥 꾸준하게 뭘 살지 모르겠다, 그리고 거의 혼자 내지는 2명 아반떼 타시는 분, LF 소나타 보시는 분, 뭐 뉴라이즈 보시는 분, 무난한 거 보시는 분들께서 선택하시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제 친구는 요번에 본인은 요거 타고 그 와이프 차는 바꿔줬는데 요걸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제일 싼 거는 499만원짜리가 제일 저렴했고요, 제일 비싼 거는 1370,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빨간색으로 이게 표시를 한 거는, 요 사이에 있는 것들은 유튜브에 가끔 티볼리가 이 가격에? 막 이러면서 어그로 끄는 거, 클릭을 유도하고 할 수가 있는데, 싸면 싼 이유가 있다. 자 보세요, 여기 괜찮습니다. 한 5, 600 SUV 찾으시는 분들은 티볼리 괜찮아요.
5, 600에도 찾아보면은 괜찮은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확률 5, 600에 그러면은 포커스가 말이죠, 5, 600에 차를 구매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차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딜러가 일단은 외관은 깨끗하게 만들었네 라고 했을 때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고차 딜러들은 기본적으로 생태적으로 이제 습관이라고 하는 것보다 원리가 말이죠, 손님의 전화를 일단은 많이 받는 게 첫 번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처럼 얼굴 내놓고 광고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손님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러면은 계속 편하게 영상만 찍고 올리고 나머지는 누가 하냐, 직원한테 하고 본인이 한 7, 80% 내지는 뭐 8, 90%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그 수익을 다 갖고, 왜냐면은 이 전화가 힘입니다. 그래서 손님 전화를 많이 받으려면은 이 가격에 광고를 많이 해야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근데 여러분들이 좋은 차 구매할 확률은 반대다라는 거죠. 1000에서 1200 사이를 보는 게 원래는 5년에서 7년 내지는 폐차할 때까지 타실 그런 확률이 여기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선뜻 이미 마음이 여기에 박혀버렸기 때문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당장 여기 있는 차가 깨끗해 보이니까.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해요. 뭐냐면은 한 850짜리를 구매하신다고 쳐요. 저는 사실 800에서 1000 사이가 엄청 만족할 만한 차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최악의 차도 아니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 볼 게 있으면 좀 볼 마음이 있다, 타이어 4짝이 다 달아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용이 그 밖에 내용이 좋다라고 한다면은 엔진 좋고 미션 좋고 뒤에 뭐 가만히 이렇게 딱 섰는데 매연 냄새가 나긴 나는데 머리 아플 정도로 매연 냄새가 나면 안 돼요. 여하튼 가솔린은 뭐 매연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죠. 이 가격 안에 손 볼 생각이 있다 라고 하시면은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600, 700이다 지금 딱 이거 조사를 안 하고 눈 감고 했다고 쳐도 죄송합니다,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까 싶어요. 확률 발 뻗고 잤으면 좋겠다, 문제 있다고 전화가 안 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이 안에 있는 차가 무조건 새 차 같은 초 A급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판매를 하고 나서 수수료를 받았으니까 중고차 경력이 12년이니까 나름 잘 고르겠죠. 그리고 깨끗하겠죠. 그래서 적어도 1000 정도는 봐주십시오 라는 마음에 원래는 밑에다가 조그맣게 표시를 했는데 이제는 물결 표시 빼고 가운데다가 좀 해볼 생각입니다. 아무튼 요즘에 길거리에 요게 많이 보인다 라고 하는 거는 말이죠, 이 금액의 새 차를 구매하시는 분도 계시는구나 라는 게 느껴진다라는 거고, 한 1500에서 1700 정도를 준비를 하시면은, 예를 들어서 1350짜리가 괜찮은 게 있어요. 그러면은 싼 거 제가 소개해드릴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한 거고, 의도를 좀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토크, 이거는 치고 나가는 힘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력, 이거는 쭉 끝까지 고속도로 달리거나 할 때 밟았을 때 이제 말이 128마리가 끌고 간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2마리가 빠진 거고 별 차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연식이 요거랑 차이가 나니까요, 이것보다는 요게 좀 더 좋은 건데, 잘 보세요. 여기 안에 금액과 여기 안에 금액이 중첩됩니다. 중첩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올리다 보면 한도 끝도 없다 라는 얘기가 있는 거고, 연비는 사실 이 연비가 모든 충족이 되는 경우는 흔치가 않고요, 한 1에서 2 정도 빼줘야 되는데,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요거랑 2 정도가 차이 나지 않습니까? 요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항상 그때그때 약간 뻥튀기를 조금 시키고 싶다라고 했을 때 고속도로 시작해갖고 끝날 때까지 쭉 가면은 연비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연비랑 이제 시내 연비랑은 이제 다르니까 이거는 시내 연비 기준인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제가 잘못 체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이버에서 조회를 한 겁니다. 요거랑 왜 떨어졌을까? 그거는 요게 그 당시에 딱 찍혔을 때 기준이 유연했고 이때는 빡세졌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9에서 10 정도 나오는 게 맞지 않나? 시내주행, 수도권에서 출퇴근 시간에 탄다고 하신다라고 한다면 말이죠, 대수가 100대가 좀 넘어가야 고를만 한데 100대가 일단은 여기까지 다 넘어가고 합니다. 이 정도 대수라고 한다면은 당시에 출고됐을 때 인기가 없진 않았다라는 거고, 중고 부품도 어느 정도 수급이 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들이 특히 여기로 슬슬 갈수록 말이죠, 케이카나 현대 인증중고차, 기아 인증중고차 이런 데서 매입을 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왜냐면은 하자가 나올 확률이 그만큼 줄어드는 게 아닐까. 기업에서는 손해보다는 항상 순수한 마진을,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그게 대수에서, 케이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수가 점점 연식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잘 자기네들이 매입 안 하고 딜러들한테 주는 거는 시장에 그냥 맡기고, 우리는 수리비 잘 안 들어가는 거 할 거야 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연식이 좋아질수록 보증 수리 돈 내는 게 있어요.
해서 K카에서 구매를 하신다고 한다면 말이죠, 굳이 할 필요가 있나? 뭐 기간에 따라서 뭐 하는데 그 돈이면은 차라리 그 돈으로 수리를 하고 말겠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시세 자체가 비교를 해보면은 똑같거나 조금 더 비쌉니다. 근데 이제 알선 딜러한테 구매하시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수료가 나오는 게 단점일 수는 있는데, 만약에 매물 보고 가잖아요. 그게 마음에 안 들어갖고 다른 차 보여달라고 하는 거를 노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주위에 보니까 엔카 작업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이제 친구들 보면은 되게 나쁘게 하는 것 같진 않은데, 가끔 손님분께서 알아서 다른 차도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에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게다가 또 그냥 그 차를 보고 와서 그 차를 팔아도 수수료를 다들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차를 예를 들어서 누가 갖고 있다, 그 사람이 수수료를 안 받는다 하면은 괜찮겠는데, 다 받으면은 차라리 알선 딜러한테 사는 게 훨씬 낫다. 왜냐면 객관적으로 봐드리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이 차를 팔아야지 돈이 되는데 라는 개념으로, 이 차를 안 팔면 지금 손해가 날 것 같은데 지금 빨리 팔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단점 얘기 잘 안 하고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배송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갖고 후회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기 홍천에 계신 분도 계시고, 저기 부산에 계신 분도 계시고, 저를 위해서 흑색선전을 해갖고 저를 띄우기 위해서 하는 멘트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토크 이제 비교를 해주시면은 뭐 별반 차이 없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텐데, 토레스는 차이가 조금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티볼리 에어는요, 그 길이가 요거랑 비교를 해보면은 4m 44cm, 4m 거의 20cm니까 20cm 차이가 나면은 요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짐을 요만큼 공간 때문에 더 실을 수 있다. 박스가 요만큼 공간이 확보가 안 돼갖고 튀어나와서 못 싣는다 라고 했을 때, 박스 기준으로 플라스틱 이제 바켓이라고 하나요? 그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요게 유리하다 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 주위에 의류 쪽을 또 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인테리어라든가, 짐을 실어야 되는데 엄청 많이 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가끔 모자르기 애매할 때 라든가, 뭐 짐을 싣고 뭐 지방을 가신다라든가 그런 게 빈번하다 라고 하신다고 한다면은 에어 쪽이 좀 더 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용도로 따지면 말이죠. 급발진, 잔고장 이런 거는 이슈가 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게 강릉 뭐 보긴 봤는데, 모든 차들이, 현대 기아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차가 많이 팔리면은 그 차가 나오기 마련, 뉴스에 불량률이라고 해갖고, 예를 들어서 0.1% 내지는 0.01%라고 했을 때 이 차가 예를 들어서 20만 대가 전국에 돌아다닌다고 쳐요. 그러면 그 중에 한두 대라고 했을 때 모든 차를 매도할 필요가 없는 거다 라는 생각이 또 들고, 예를 들어서 지금 자이 아파트 사시는 분들, 순살 자이라는 인천, 안 좋은 건 다 인천, 여하튼 자이 사시는 분들이 다 집이 무너지고 그런 건 또 아니고요. 한껏 나온 겁니다 저기. 그리고 현대도 이제 광주에 힐스테이트 뭐 하나 나온 거,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업을 좋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뭐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 인천에 297만 명 중에 범죄자가 1000명이라고 쳤을 때 나머지 인구가 다 나쁜 사람이냐? 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죠. 범죄는 이제 지역에 따라서 인구수에 맞춰서 비례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 인천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동네가 조금 다양해요. 인천 안에서도 땅덩어리가 지금 면적이 굉장히 넓단 말이죠.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어 보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인천에 사시는 분이 인천 매매단지 가는 거를 꺼려 하시는 경우가 또 있어요. 또 인식 차이죠. 그렇습니다. 여하튼 자, 여기서 말이죠, 티볼리, 그냥 티볼리에서 휘발유가 좀 확률, 이렇게 찾으시는 분들이 높지 않을까라는 확률로 검색을 해볼 텐데, 휘발유에 13만 킬로 이상은 빼고 무사고 사진이 있는 것만 해서 딱 이렇게 해서 금액도 1100까지만 알겠다, 요거를 좀 반영해 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으시니까 말이죠, 800부터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은 대수는 64대가 나오는 거고, 흰색을 보시겠다 라고 하시면 29대가 나오는 거고요, 회색을 보시겠다 라고 하시면은 없고, 검정색을 보시겠다 라고 하시면은 5대 나오는 겁니다. 흰색 위주로 보게 되면은 29대, 거의 30대 있는 거고요. 들어온 날짜 순으로 보면은 보편적으로 800대도 이렇게 있긴 한데 1000대도 있습니다. 왜냐 보면은 이거는 LX, LX고 싼 것들은 VX, VX 이런 느낌입니다. 좀 이제 가격이 1000 넘어가면은 보통은 LX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전 들어온 날짜 순으로 좋아하는데, 여러분들께서 또 보기 편하신 거는 가격 순서로 보시는 거를 또 좋아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쭈루루 보게 되면은 키로수가 800선 같은 경우엔 차가 많지가 않죠. 이게 지역이 경기 인천 여기에 있는 차들이 말이죠, 여기까지 이렇게 니은자 모양으로, 양말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김포부터 쪽이 딱 봐도 길이 많죠. 서울도 이제 길이 많긴 한데 서울은 전산지유가 안 돼 있어요. 일부 강서 지역만 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마저도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차만 하더라도 딜러가 굉장히 많고,
차도 많고 인프라가 수원에 엄청나고 안산에 나쁘지 않고 그리고 인천에 있고 중소규모가 또 있고 여기는 중간 이상 규모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강서까지 요 모양으로 차가 엄청 많아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로 기준으로 하면 2천만 대인데 여기에 있는 게 예를 들어 뭐 14만 대다 하면 적어 보일 수가 있는데요. 그 태워놓으려고 하는 차가 아니다 보니까 판매하는 차만 14만 대라고 한다면 화물차 뭐 승용차 다 포함해서 말이죠.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해서 29대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해당 조건으로 키로수 맞추고 금액 맞추고 봤을 때 이 정도면 많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액 순서로 쭈르륵 보게 되면은 연식을 쭉 보게 되면은 17년식이 제일 눈에 띄죠. 그리고 키로수가 10만이니까 그러니까 뭐가 좋으면은 뭐가 안 좋은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키로수가 4만 키로가 제일 좋은데 TX면은 휠만 봐도 디자인이 떨어집니다. 근데 LX로 최고급형으로 봤을 때 휠 모양이랑 범퍼 모양이랑 이렇게 보면은 투톤 들어가고 달라집니다. 그리고 옵션도 등급에 따라서 뭐 통풍이 들어가고 열선만 있고 뭐 그런 게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TX 같은 경우에 그 시트를 보더라도 내장이 인조가죽, 이게 원래 인조가죽도 아니지 않았나? 직물이지 않았나? 이거 보시면은 직물에 씌워놓은 형태가 보통 이렇거든요. 차를 최대한 싸게 사고 가성비 위주로 가시는 분이 난 내장 상관없어, 남한테 보여주는 것도 아니야, 외형은 티볼리면 좋겠어, 이게 괜찮네,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가죽 내장재가 뭐가 들어간지도 모르고 통풍이 뭐고 난 다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 많으신데, 그런 부분을 LX 정도 보시면은 남한테, 우리나라 분들은 대부분 그러시잖아요. 남한테 속으로라도 뒷담화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느낌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은 최대한 위로 가는 게 난데, 그렇게 되면은 금액이 점점 나빠지거나 아니면 금액이 좋으면 키로수가 나빠지거나 아니면 사고가 있거나 그렇게 되는 게 인지상정, 싸면 싼 이유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세 수박의 겉핥기 시기긴 하지만 느낌을 좀 봐주시고요. 점점 1000이 넘어가는 게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구매할 여러분 확률이 높아지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딜러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마음에 보통 시험 통과하는데 60점 이상이면은 합격이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가면은 방문은 쉬운데, 방문하고 전화하기는 쉬운데 구매까지 연결될 확률이 밑으로 가면 갈수록 만족도가 떨어진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소비자분께 문제가 있다고 전화 올 확률도 늘어난다 라고 생각하는데, 적정선 안에 있긴 있기 때문에 그냥 만족도 조금 낮추더라도 나는 1000에 다 맞춰서 부대 비용까지, 보험료는 따로로 생각하고 이전비, 등취득세를 얘기하는 거고요, 매도비, 수수료, 성능 책임 보험료, 이것까지 차값까지 난 1000에 맞출 거야 라고 하시면은 여기서 끊어지는 거예요. 보통 좀 넘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 금액이 정찰제가 한 대도 없고 보통은 조금씩 깎입니다. 그래서 1000 차가격까지 난 1000 맞추면은 요거를 커트 시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1100을 해놓은 게 뭐냐면은, 이게 딜러 전사는 정찰제가 아니거든요. 보통은 깎일 거를 예상하고 한 2선까지 보면은 1000에 맞춰서 볼 수가 있는 건데, 1000 딱 맞추면은 내가 다른 차 볼 확률이, 경우의 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텀을 더 줘도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것도 딱 10만에 맞추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게 1100에 맞추는 게 아닙니다. 1000에 맞추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또 뭐 말씀드리려고 생각이 났습니다. 녹화 잠깐 끊고서 생각을 해봤는데, 키로수가 이렇게 11만 이러면 10만 좀 넘어가면 돈 들어가는 게 좀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조금 있으면 10만이고 사도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요거는 기분이 좋아요. 저도 이제 동의를 하는데 10만 5천 된다고 해서 안 살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안내를 해드릴 때가 많아요. 왜냐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요거랑 금액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이거는 등급이 낮고 하니까 이런 거는 다 빼고 등급을 LX나 뭐 하자니 지금 카테고리가 너무 많아갖고 이렇게 두 개만 TX 빼고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면은 27대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도 그게 2대 빠지면 그게 그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 사도 되냐라는 건데, 됩니다. 비교를 해갖고 가급적이면은 높은 거 사는 게 맞긴 한데, 뭐 LX면은 고급형 이 정도도 상관없다 라고 하시면은, 근데 이제 키로수를 짧으면 짧을수록 제가 욕먹을 확률이 좀 줄어들긴 합니다. 많이. 명장본색 박병일 명장님께서 키로수가 나이와 비례하다라고 하시는데, 어떤 유튜브 보니까 10만 대면은 이제 고칠 게 좀 많아지고 소모품 갈아줘야 될 게 많아갖고 피하라던데요. 근데 어떤 분은 어떻게 해석하시냐, 키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손을 더 봤을 것이다. 어느 게 정답일까요? 둘 다 정답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거를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돈 들어갈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교환주기, 뭐 미션 오일 뭐 하면은 뭐 빨리 갈면은 8만에도 갈고 뭐 그런다고 하면은 이거 미션을 갈은 거 아니냐, 안 갈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전차주가 어떻게 했는지 이게 CCTV 달아놨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을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그런 거 다 배제하고 그냥 금액에 맞춰서
조건만 보자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근데 보면은 대충 뭐 이런 거 좀 이제 좀 이유가 있을 만한 거 빠지고 하니까 그런 거고, 그냥 보는 거예요. 검정색도 같이 보면서 이렇게 해서 보는 겁니다. 검정색은 뭐 더 싼가? 뭔가 비슷한 느낌이죠. 차가 이렇게 없고 내용이 좋으면은 오히려 비싸게 걸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정색만 찾으시는 분이 계실 수가 있기 때문이죠. 중고차는 뭐 하나 포기를 하시면은 경우의 수가 되게 더 늘어납니다. 근데 색깔 넣고 키로수 맞추고 금액 맞추면은 오히려 차가 내용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경험상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만 딱 풀면은 5대밖에 없던 게 12대 되고 그런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면은 경우의 수가 볼 차가 더 늘어나는 건데, 이 차는 보기가 쉬워요. 웬만하면 아무거나 찍었을 때 시트 색깔을 보면은 다 검으니까. 근데 현대기아에서는 베이지 시트라는 게 있고 브라운 시트라는 게 있고, 요즘엔 대형차로 가면 갈수록 또 그런 게 있죠. 준준형도 좀 트렌드에 맞게끔 그런 게 반영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티볼리는 원래는 고르기 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팀장님 저는 키로수 상관없어요 라고 해서 20만 뭐 안 넘으면 돼요 라고 하시면은 성능 책임 보험료가 늘어나겠고요. 금액도 풀고 이것도 풀고 하면은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키로수 제일 많은 게 뭐지? 근데 키로수가 15만이 넘어가면은 말이죠, 수출을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더 이건 추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키로수 17만 18만 21만 이런 게 안 보이는 걸 수도 있습니다. 무사고 빼고 또 보면은 대수가 늘어나죠. 16만 8천도 있어요. 무사고라고 했는데 말이죠, TX긴 한데 성능을 봤을 때 아직 성능을 받지 않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차일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16만 무사고 체크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능을 디테일하게 안 볼 겁니다. 보면은 이렇게 사고가 있죠. 실질적으로 밑으로 또 빼놓은 경우가 3회 600만 원이면은 오늘 굉장히 알림도 많이 오고 전화도 많이 오네요 하면은 내 거네, 이런 것도 밑으로 빼놓는 거. 후드 본넷을 표시하게 되면은 너무 커 보여요. 여기 안쪽까지 다 먹은 것처럼 여기에 X가 되거나 W가 되면은 되게 많이 먹어 보이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탈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긴 적어도 있긴 있을 것이다. 확률이 여기 X가 W가 있으면은 더 줄어들 것이다 해서 밑으로 빼놓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그 의견에는 동의를 하는 게, 후드가 본넷이 탈착됐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자료 영상이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쪽까지 안 먹은 경우가 많긴 해요. 근데 그래도 굳이 이거를 내가 소개해야 될까?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다 라는 걸 안내해드리고 싶습니다. 주저리 했는데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제 전산을 보여드리면서 아, 시세가 이렇게 되는 게 맞구나 라는 거를, 환경 설정도 빵이라는 거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그 다른 자리에서 로그인을 하면은요, 다른 자리에서 로그인 했다 치고 하면은 이렇게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뜨지 않는 이상 중복 접속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메이저 인터넷 버전은 안심하시고 보실 수 있다. 카모드, 그 다음에 지지오토, 메가엠 이런 등등의 모든 딜러 전산이 뭐 또 있는데 이런 기능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100을 올리면은 이것도 보여드려야지 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요것들이 금액이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다시 멈춰놓고 비교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금액이 내려가는 거예요. 보시니까 또 아 하시는 분 라고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말이죠, 오늘은 요거입니다. 티볼리 전체 비교해 드리니까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키로수는 무제한으로 무사고 위주로 한 겁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마력, 그 다음에 길이, 폭은 좌우 폭입니다. 전장은 앞뒤 길이고 이거는 좌우 폭, 그리고 전고는 높이를 얘기하는 거고, 축거는 앞 휠 정가운데와 뒤 휠 정가운데, 이 공간이 실내 사이즈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다 2600이죠. 그러니까 공간은 다 똑같구나. 티볼리 에어도 이거는 엉덩이가 좀 더 길어요. 뒤쪽이 더 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좀 더 실을 수가 있다. 뭔가 비율이 조금 이상한 느낌은 있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라는 진심 어린 마음입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힘이 되어주시려면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로 잘 봤어요 감사하게도 남겨주신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항상 힘이 되어주시는 깡구님, 사마천 원리적 인식님, 그 다음에 새벽 공기님 감사합니다. 양이 오영재님 가끔 댓글 남겨주시는데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주우주님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슈슈코비님께서 티볼리는 언제 해주시려나요? 라는 댓글을 1일 전에 남겨주셔서 오늘 녹화를 하는 겁니다. 이현우님, 매도비 딜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매도비는 거의 44에서 45 정도 받는 경우가 많은데 거의 어디를 가시든 44일 겁니다. 그리고 딜러 수수료는 어디는 마음 받고 어디는 30이다 어디는 60이다 그럴 수가 있는데, 저는 40을 받고 있고, 환경 설정 안 물어보셔도 보여드리는 딜러가 정말 많지 않을 겁니다. 다 보여드리고, 알아서 안 물어보셔도 전부 보여드리고 있고요. 금액이 정찰제라고 얘기하는 딜러가 있대요. 유튜브 딜러 중에. 아닙니다. 최대한 깎아드리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기님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경이로운님 감사드립니다. 깡구님 이게 댓글 자주 남겨주시는데 감사드리고, 새도끼님 감사드립니다.
먼저 스포티지 투싼 말씀해 주셨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조만간 할 생각이 있으니까 해드려 볼 수 있도록 하고 리안 송님인가요? 감사드립니다. 실내 이민용 팀장님이라고 항상 이제 자주 이게 보면은 남겨주시는 분이 계세요. SM3 왜 없을까요? 이게 남겨드렸고요. 김빵똥님 사실 제 와이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군하경님 감사합니다. 양이 오영재님 또 이렇게 좋아요 눌러라고 이렇게 또 해주셨잖아요. 감사합니다. 낙사사님 빼먹을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범고래님, 뚱보고릴라님, 뭐 다 아는 분들 진짜 저한테 왜 그러세요님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 전부 다 감사드리고요.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도 이렇게 힘이 되어주시는 분들 덕분에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어요. 댓글 하나도 안 달리면은 저 유튜브 할 마음이 떨어질지도 몰라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주셔서 구매하신 고객님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 말씀드리면은 또 근무하시는 내지는 거주하시는 곳이 은연중에 나올까봐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자주 찾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게 싫어서 머리를 잘 안 하는 거예요.